여러분 안녕하세요. 2026학년도 엄매 선택자들을 위한 문법 수업, 문법의 이론과 유형, 줄여서 문이유 수업 OT입니다. 자, 요 교재를 보면 요게 표지예요. 얘는 표지가 나와서 제가 OT에 표지를 넣어놨는데, 요 확대에 보면 수능 문법의 시작과 끝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적혀 있느냐? 교재 구성을 정말로 문법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마지막 끝을 내시려는 분들 모두 활용할 수 있게 교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시면, 예를 들어 하나의 개념이 나와요, 문법에서. 참고로 서술어의 자릿수는 올해 수능에 나온 개념입니다. 그러면 각 파트 앞에 이제 이 서술어의 자릿수는 문장 성분 파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총 10강의 메인 문법과 8강의 서브 문법 파트로 제시되어 있는데, 메인 문법의 문장 성분이 4강인데 4강의 네 번째 챕터에 서술어의 자릿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럼 이 개념을 누구나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끔가다 이렇게 빈칸이 나오는데, 서술어의 자릿수라는 건 우리나라에서 서술어는 반드시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들이 있어요. 그 문장 성분 몇 개를 필요로 하느냐? 만약에 이 서술어가 문장 성분 2개를 필요로 한다. 예를 들어 나는 밥을 먹는다 이러면 주어 목적어, 나는 주어 밥을 목적어. 그래서 2개의 문장 성분을 먹는다가 필요로 한다. 그럼 얘는 두 자릿수 서술어입니다. 근데 이게 기본 개념을 이렇게 설명을 한 다음에 옆에 보시면 대표 유형 3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요 개념이 뒤에 문제 파트의 대표 유형 3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문제로 가보시면 뒤에 대표 유형 3의 몇 자릿수 서술어, 뒤집으면 서술어의 자릿수죠. 요거에 문제가 들어가 있는데, 보시면 요 문제가 2025년 6월 평가원 문제입니다. 요 교재의 장점은, 그러니까 그해 평가원 문제가 수능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유형별로, 지금 보시면 대표 유형의 서술어 자릿수 문제가 올해죠. 올해 6월 평가원에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요 문제 바로 밑에 유제가 하나 더 있어요. 역시 서술어 자릿수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보시면 유제가 들어가 있고, 이 유제는 2022년 수능이니까 3년 전 문제죠. 그러니까 이 서술어의 자릿수는 진짜 자주 출제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자주 출제라는 말보다는 그냥 출제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 빈출이면. 그래서 어느 파트에서 최근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느냐, 어떤 파트가 더 중요한 거냐 하는 걸 이 교재 구성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이 유제까지 풀고 나서 이제 보시면 요 위에 연습발전 11번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뒤에 연습발전 문제 파트가 따로 있는데, 거기에 11번 문제를 가볼게요. 요거 기억하세요. 2025년 6월 평가원에 서술어 자릿수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2025년 수능, 그러니까 올해 수능에 서술어 자릿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 스타일도 아주 비슷해요. 물론 여기에 다이어와 동음이어라는 개념을 섞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이 문제가 올해 수능 문법 문제에서 오답률 1등입니다. 그래서 교재 구성 자체가 이 교재의 로고, 수능 문법의 시작과 끝에 맞게 기본적인 개념, 그리고 그 개념에 딸린 대표 문제, 바로 밑에 유제, 그리고 뒤에 연습 발전 문제까지 총 4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용언이 뭐고 체언이 뭔지 모르는 학생들한테 그걸 설명 안 하고 수업하진 않습니다. 다만 이 교재는 문법을 완전히 단권화시킨 한 권의 체계적인 책을 분명히 본인이 한 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끊임없이 회독수를 늘려가야 됩니다. 문제라는 건 다양하게 응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 OT, 전체 OT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문법 파트, 언매 선택자들한테 문법 파트는 세 문제는 기본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기본 개념을 숙지한 걸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문제가 세 문제, 그리고 두 문제가 응용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응용 문제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 변수에 대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본적인 것들을 완벽히 스캔하듯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단권화시켜서 한 권의 회독수를 높이는 게 중요하고, 그러려면 단권화시킨 책이 대단히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 책은 그 충족성을 만족시킵니다. 보면 볼수록 그 개념을 더 확실하게 머리에 숙지하고 마치 스캔하듯이 머릿속에 넣어놓을 수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각 강좌별 핵심 OX 퀴즈를 통한 개념의 재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각 강좌 마지막에 가면 이제 OX 퀴즈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 OX 퀴즈는 두 가지를 목적으로 하는데, 일단 그 파트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개념들을 혹시 놓친 것은 없는지, 그리고 이 OX 퀴즈 실제로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공부를 하셨더라도 헷갈리는 문장들의 문법 개념들이 있어요. 그것들까지 OX 문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OX 틀린 것들 확인하고 다시 회독을 할 때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런 것들이 놓치기 쉬운 거니까 조심해야겠구나 하는 걸 스스로 확인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강좌 마지막에 OX 퀴즈가 들어가 있고요. 자, 다음으로 문의 후 피드백을 통한 문제 적응력 향상인데, 이건 그러니까 두 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본교재가 문법의 이론과 유형 본교재가 있고, 그리고 피드백 교재가 있는데, 피드백은 이제 문제. 근데 이 문제가 단순히 나열된 형태가 아니라 본교재의 챕터에 맞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건 문의 후 피드백 그 교재 표지고요. 자, 요거를 보시면 일단 문제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베이스 문제하고 어드밴스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베이스 문제들은 챕터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0개에서 많으면 거의 30개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기본적인 개념을 숙달하면서 혹시 본인이 놓쳤을 개념을 문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물론 가장 많은 문제는 기출문제들입니다. 수능과 평가원의 기출문제들. 그리고 이 어드밴스드 문제, 챕터마다 어드밴스가 뒤에 딸려 있고, 요것도 지금 약간 그 수정을 해서 이 어드밴스 문제는 빨간색으로 번호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얘는 그러니까 보시면 제시문이 있죠. 그래서 제시문을 통해서 정보 파악을 하고, 그리고 수능에 나오는 문제들은 기본적인 문법 개념 이외에 절대로 알 수 없는 예외적인 것들에 대한 정보도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근데 이때 예외적인 것들을 알려면 기본적인 것들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해요. 기본적인 걸 모르면 걔한테는 모든 게 그냥 생전 처음 보는 문법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문제들이 어드밴스드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문의 후 피드백까지 하면 문법의 이론과 유형 두 교재에 대한 설명은 마치게 되고, 이게 수업이 문의 후 본교재에 대해서 수업은 보통 1시간짜리 수업으로 18강에서 20강 정도로 구성이 됩니다. 그 문의 후 피드백의 문제에 대해서 따로 수업을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파트별로 나눠져 있고,
예, 또 설명도 충실히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문제은행식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 본교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어야 될 건 문법의 체계화입니다. 예, 그리고 가장 많이 출제되는 요소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게 예, 챕터별로 그리고 개념 내용별로 4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게 이 교재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강 대상은 문법을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이 체계적으로 배우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예, 그래야만 머릿속에 문법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이것 조금 저것 조금씩 부분적으로 배우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예, 누구나 한 권으로 정리할 수 있게 하는 걸 목표로 하는 교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작년 수능 문제까지 완전히 반영된 교재입니다. 예. 이거는 제 슬로건. 예. 단 한 명의 학생이 알아는 깨달음에 감탄사를 내뱉는 그 한순간을 위해 강의하고 같이 수업해 보죠. 예. 제 문법이 이제 노배 학생들은 듣기 어렵다는 내용이 있어요. 유배 학생들의 경우에는 정리하기 분명히 좋은데 노배 학생들은 접근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강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한강을 들어보세요. 예. 체계적으로 문법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최적화된 교재이고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수업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